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부터 중급까지 영어회화 프리토킹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개발한 영어회화 프리토킹 비법을 가르쳐드리는 10만시간 영어 채널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믿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영어회화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실 것입니다. 오늘은 영어회화 프리토킹 비법 중 영어 문법을 영어회화에 적용하는 비법인 조사법의 심화 과정, 서술어 요소, 이론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서술어 부분, 쉽게 말해서 동사 부분의 세 가지 요소, 조동사, 의미, 시제에 관련된 서술 문법을 자유롭게 영어회화에 적용할 수 있어서 영어회화 실력이 크게 향상되고 프리토킹에 훨씬 더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론 이해하기. 오늘 영어 문법을 영어회화에 적용하는 비법인 조사법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조사법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어의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를 통해서 문장에 필요한 영어 문법 단어의 첫 번째 사용 여부, 즉 영어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문법 단어들, 예를 들어 전치사, 관계사, 접속사와 같은 이런 문법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지, 두 번째 사용 위치, 사용을 해야 한다면 어디 사용되는지. 문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단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그냥 쓰시면 되지만은 영어의 문법 단어는 한국의 어순대로 그냥 배치시킨다면 대부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용 위치는 어디인지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사용 위치도 알았다면, 그럼 세 번째, 사용 문법 단어의 종류, 어떤 문법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여기서 같은 관계사를 사용하더라도 which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what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 세 가지를 빠르고 쉽게 적용시켜주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이 조사법으로 오늘 서술어 요소 문법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단어 사용법 중에 오늘은 어디를 공부할 것이냐, 서술어 요소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서술어 요소는 주어 다음에 위치한 동사나 형용사 부분, 즉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을 통칭해서 서술어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서술어 요소를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되는 서술류 문법 단어가 필요합니다. 즉 이때 필요한 것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동사를 잘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 의미. 의미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해 보이시는데, 이 의미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서술어가 지금 동작을 말하는지 상태를 말하는지 둘 중에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의 의미가 상태인지 동작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태이든 동작이든 사용되는 문법이 달라지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상태인지 동작에 따라서 사용되는 문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생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10만시간 영어만의 독보적인 부분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술어 한 단어를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조동사, 의미, 시제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판단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왕초보나 초보인 분들은 생각보다 서술어에서 많이 틀리게 되고, 앞부분이 서술어부터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뒷부분의 영어를 할 수가 없게 되시고 쉽게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서술어를 다 만들 수 있고 영어 문장을 끝까지 만드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는 이 can이라는 문법 단어가 할 수 있다, 일 수 있다 이렇게 쓰인다고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면 영어가 한국어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 쓰여져 있는 독해를 할 때 유리하고 문법 문제를 풀 때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영어 회화를 할 때는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생각이 나고 그것을 영어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방식으로 문법을 공부하셨더라도 실전 영어에서는 그게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말 하고 싶을 때 그 해당되는 문법 단어가 이거다라고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실전 영어 회화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대부분의 조동사는 할 수 있다라는 능력, 조동사 본연의 의미와 두 번째, 추측과 가능성에 관련된 의미를 하나씩 갖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can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학교에 가야 하는지, 갈 수 있는지, 갈지도 모른다인지, 즉 조동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미묘한 뉘앙스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꼭 필요한 필수 문법인 것입니다. 첫 번째 문을 보시면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즉 이 부분, 서술어 부분에 지금 조동사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보시면 먹을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에 조동사가 들어있구나, 그럼 조동사를 써야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냐?
아, can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어로 바꿔보시면 나는 먹을 수 있다에 할 수 있다. 이게 얼핏 보면 한 단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먹다 플러스 할 수 있다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로 사용했지만 영어에서는 절대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질 수 없고 따로따로 쓰셔야 됩니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의 어수는 다른데 한국어는 먹다 플러스 할 수 있다. 즉 동사가 먼저 나오고 조동사가 뒤에 빠진다면 영어에서는 can eat, 할 수 있다, 먹는 거. 즉 조동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더 중요한 게 먼저 나오는데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동사보다는 조동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조동사를 앞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를 찾았으면 can eat, 그것을 eat 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녀는 죄인일 수 있다. 여기에 뭐뭐 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녀가 죄인일 수 있다. 그녀가 죄인일 수 있는 게 죄인의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죄인이는 보통 머리를 빨주노초로 하고 다니는 이상한 스타일을 하고 다니는데 멀리서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추측할 수 있죠? 쟤 죄인일 수 있다. 머리 봐라. 이렇게 뭔가 추측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때 뭐뭐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보시면 그녀는 she, 뭐뭐일 수 있다, can. 그 다음에 이것도 이다 플러스 일 수 있다니까 이다에 해당되는 비동사 be. 누구죠? 뭐죠? 죄인. 이런 식으로 조동사, 동사를 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 이런 추측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비동사가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두 번째, 뭐뭐 할 것이다, 의지. 그 다음에 뭐뭐일 것이다, 예측. 즉 예측하는 미래. 이런 뜻을 나타내고 싶을 때 영어에서는 wi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를 보시면 첫 번째, 그녀는 여기에 당장 방문할 것이다. 자, 방문할 거래요. 그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너 나랑 결혼할래? 나 너랑 결혼할래. Will you marry me? I will. 딱 그런 의지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의지를 나타낼 때 will을 사용합니다. 그 동시에 방문할 것이다는 뜻은 뭐죠? 나의 의지 플러스 미래 시제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방문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것이다니까 will이겠구나 라고 영어를 바꾸시면 she will visit. 어디를 방문하죠? 여기에 here. 언제요? right now. 당장. 두 번째, 서두르면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영어로 바꿔보시면 여기서는 주어를 you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이 필수 부분이고 이 부분이 덧붙인 요소인데 한국어는 덧붙인 요소를 먼저 쓰고 필수 요소를 뒤에 썼지만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필수 요소를 먼저 쓰고 덧붙인 요소를 뒤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를 먼저 쓴다면 네가 시간에 올 것 같아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you를 잡아서 you 일 것이다, will be. 너는 있을 거다. 어떻게? 제때, on time. 어떻게 하면요? 주어 없지만은 생략된 주어 you 찾아서 뭐뭐 하면 if you hurry 라고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고유의 의미는 뭐뭐 해도 좋다, 허락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추측 가능성에 관련된 의미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너는 집에 와도 좋다, 뭐뭐 해도 좋다. 즉 오다라는 동사에 좋다라는 조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일 쓸 거고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뒤로 나오니까 이 동사가 뒤로 가겠구나 라고 계획을 잡으시고 영어로 바꾸시면 너는 you, 좋다, may, 와도 좋다고 했으니까 come, may come, 와도 좋다. 우리나라랑 어순이 다릅니다. 어디 와도 되죠? 집에니까 to my house. 두 번째, 그녀는 슬플지도 모른다. 드디어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뜻이 나왔습니다. 추측의 의미죠. 앞에 있는 will과 can에 비해서 가장 낮은 추측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추측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조동사를 쓰는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상태 이다 플러스 일지도 모른다. 즉 여기서는 이다랑 일지도 모른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바꿔보시면 그녀는 she. 이다랑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서는 조동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may. 그 다음에 이다에 해당되는 동사가 원래 is인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라는 조동사에 얼마 안 되는 중요한 문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be. 슬픈 상태일지도 모른다, sad.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should. should는 원래 고유의 의미는 뭐뭐 해야 한다. 충고의 의미일 때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 고급 문법인데 뭐뭐 할 수도 있다, 일 수 있다는 추측의 의미로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는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 선생님이 해야 한다는 must도 있고 have to도 있고 should도 있는데 어떻게 뭘 사용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should는 좋은 뜻으로요. 친구가 친구한테 야, 너 내일 시험인데 공부해야지. 그래야지 너 어머니한테 칭찬받지. 이런 식으로 하고 좋은 뜻을 할 때는 should.
상사가 밑에 부하 직원에게 너 5시까지 그거 해야 해. 안 그러면 너 자를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강압적인 느낌일 때는 must. 그리고 have to는 강함의 정도가 should랑 must 사이에 있는 말로 내가 뭔가 좀 강압적인 말을 하고 싶은데 must를 쓰면 너무 강하고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긴 강하지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덜 기분 나쁜 정도의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싶을 때는 have to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할 때도 have to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뜻을 한 거예요. 너는 you 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즉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목적어, 이게 동사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서는 공부한다 플러스 해야 한다. 동사랑 조동사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 문법 구조라 영어 구조가 1대1로 절대 대응되지 않습니다. 물론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건 1대1로 구조가 똑같다면 이런 대부분의 영어 문장에서는 문법 구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로 바뀔 때 어려운 것인데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지만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것이 궁금하다면 제 강의 중에 영화법 강의를 찾아보시면 영어식 사고를 제대로 공부하셔서 원어민다운 영어를 더 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한다 플러스 해야 한다니까 해야 한다가 should, 그 다음 동사 study,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는 건가요?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건가요? 그냥 시험을 공부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study the exam 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 언어가 되고, 한국어에서는 시험 공부지만 영어에서 근본 의미를 따져보시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시험 공부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위해 공부해야 된다는 이 숨겨진 의미의 for를 찾으실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영어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다. 그냥 추측한 거잖아요. 추측한 거니까 여기서도 뭐 may를 쓸 수도 있고 will을 쓸 수도 있고 can을 쓸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뭘 썼나요? should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should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데요? should의 추측성이 can과 may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은 제 조동사 강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we 뭐 할 수 있다. 여기서는 should를 사용했습니다. 추측의 의미로 should arrive. 우리는 도착할 수 있다. 언제요? 어두워지기 전이니까 before dark. 다섯 번째, 해야 한다. 본연의 의미가 강한 의무, 추측에 관련된 의미가 틀림없다. 아주 강하게 추측한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쓰냐? 조동사 must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 보시면 너는 숙제를 5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게 선생님이 학생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충고인가요? 아니면 그때까지 꼭 제출해, 안 그러면 너 점수 깎을 거야, 이런 의미인가요? 점수 깎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하관계가 있는 관계에서 강제적인 의미가 들어있을 때는 뭘 쓰느냐? must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다 플러스 해야 한다. 아, 동사랑 조동사가 합쳐져 있구나. 그래서 이 조동사를 나는 먼저 써야지 라고 계획을 잡으시고 영어로 바꾸시면 너는 you 해야 한다, must 제출해야 된다, submit 뭐를? 숙제를 your homework 언제요? 5시까지 by 5. 한국에서는 소유격을 알 수 있으면 생략하는 게 원칙이라면 영어에서는 문맥상 알 수 있어도 절대 생략하지 않고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뭐뭐까지 늦지 않게라는 의미일 때 이까지는 by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는 목소리로 판단할 때 멜이 이미 틀림없다. 즉 멜이를 판단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 멀리서 누가 오고 있는데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크게 말해서.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멜인 것 같아요.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목소리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듣고 누군지 판단하면 되게 확률이 높은 추측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률이 높은 근거로 추측을 했을 때 뭐뭐에 틀림없다라고 말할 때는 뭘 쓰느냐? must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틀림없다가 틀림없는 상태 플러스 이다. 비동사를 합쳐져 있구나 라고 두 개 단어가 합쳐져 있구나. 계획을 짜고 영어로 만드시면 그녀는 she, 틀림없는 이라는 조동사 must. 그 다음에 틀림없는 상태 플러스 이다니까 is를 쓰고 싶은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원이라는 문법 때문에 be. 뭔데? mary죠. 어떻게 알았어요? 판단했을 때 judging 뭐로부터요? 목소리로 from her voice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영어 서술어를 공부하면서 이 의미에 따라서 구분해서 강의하는 강의는 아마 유튜브에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저희 10만 시간 영어만의 독보적인 강의이고 이 부분이 서술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서술어를 말하고 싶을 때는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태인지 동작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 말하면 상태죠.
나는 빵을 먹었다. 그러면 동작이죠. 이런 식으로 상태인지 동작인지 한국에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태든 동작이든 적용된 문법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태인지 동작인지에 따라서 적용된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태가 더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상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태. 1.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상태일까요? 동작일까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 중에서도 한 가지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상태로 또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be 플러스 형용사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거는 뭐죠? 나는 이다, 즉 비동사 플러스 행복한 이라는 형용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be 플러스 형용사류로 써야겠구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형용사라고 하지 왜 형용사류라고 하셨나요? 형용사가 아니라 형용사류라고 한 말은 형용사 종류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형용사 종류는 뭐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 형용사가 있습니다. 즉 특별한 특징이 없는 행복한, happy, 슬픈, sad, 자신 있는, confident 이런 식으로 이런 일반 형용사가 있고, 두 번째가 동사에다 ing를 붙인 현재 분사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달리고 있는 running, 울고 있는 crying 이런 것이 바로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즉 현재 분사형 형용사입니다. 세 번째, 동사의 pp형, 즉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과거 분사형. 우리나라 말로 뭐뭐 진, 된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바로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즉 지어진, built, 망가진, broken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쓸 때는 이게 동사가 아니라 동사를 갖고 만든 형용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써놨죠? 90%라고 써놨죠? 왜 90%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90%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be 플러스 형용사류 이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난 행복했어. 일단 상태 중에서도 뭐죠? 나는 이다 플러스 행복한 상태. be 플러스 형용사로 사용된 것이네요. 즉 이 형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동사랑 형용사 같이 써야지, 일반 형용사 써야지라고 계획하시면 I 행복했어. 과거니까 이었어, was, 행복한 상태, happy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늦었다. 그러면 I late가 아니라 뭘까요? 나는 늦은 상태 플러스 이다니까 I am lat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어로는 늦었다 한 단어지만 영어에서는 am late 두 단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e 플러스 형용사류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녀는 공원에서 뛰고 있다. 이 뛰고 있다를 여러분들이 그냥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동작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왜요? 뛰는 게 동작이지. 그녀는 공원에서 뛴다. 그럼 동작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죠? 뛰고 있는 상태 플러스 이다. 즉 뛰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게 동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뛰고 있다 상태고 be 플러스 형용사로 갈 건데 이때는 뭐죠? 뭐뭐 하고 있다니까 바로 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꿔보시면 그녀는 she 뛰고 있다. 즉 뛰고 있는 상태 플러스 이다니까 is 뛰고 있는 즉 현재분사 형용사를 써서 running 어디서 공원에서 in the park 이라고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당황한 게 상태일까요? 동작일까요? 당황한 상태죠. 상태고 이것도 뭐죠? 당황해진 플러스 이었다. be 플러스 형용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바꿔보시면 그는 he 당황했다. 지금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he is 당황되어진 상태. 제가 앞에서 말한 뭐뭐 되어진 할 때는 과거분사를 사용하고 이때 과거분사가 embarrassed 라서 당황해진. 그래서 그는 이다. 당황해진 상태다. 그래서 합치면 당황해진 플러스 이다니까 당황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한 단어지만 절대로 영어에서는 두 단어가 되는 거고 이거를 he embarrassed라고 하면 당황시켰다라는 완전 다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요? 들어서 뭐를요? 그 소식을 the news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집은 그 회사에 의해 지어졌다. 지어졌다. 동작인 것 같죠? 한다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지어진 상태 플러스 이었다. 상태고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be 플러스 형용사류. 여기선 지어진 상태니까 과거분사 VPP를 사용해야겠구나 라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그 집은 the house. 지어진 상태 플러스 이었다니까 항상 동사부터 써야 되죠. was 지어진 상태 built. 어떻게 해요? 그 회사에 의해 by the company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수동태 아닌가요?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굳이 수동태라는 걸 모르셔도 그냥 이게 상태인지 동작인지만 알고 계시면
이렇게 be 플러스 형용사류로 통일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즉 상태를 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be 플러스 형용사류로 많이 사용하지만은 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일반 동사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하다 그러면 think 한 단어, 사랑한다 love 한 단어, 산다 live 한 단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대략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대부분 여러분이 상태를 표현할 때는 be 플러스 형용사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1대1 대응되는 상태 동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be 플러스 형용사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난 자신 있다 그러면 자신 있다는 한 단어 이런 동사가 있으면 쓰면 되지만은 자신 있다는 한 단어 이런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신 있는 상태 플러스 이다. 즉 일반 형용사를 사용해서 I am confident be 플러스 형용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왕초보분들에게 나는 자신 있다 그 시험에 통과할 이 부분을 영어로 해달라고 하셨을 때 대부분 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대부분 이유가 뭐였냐? 자신 있다는 단어를 아직 안 외웠대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외우냐고. 자신 있다는 동사가 없습니다. 자신 있는 형용사만 있지 동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왕초보분들 특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난 너에 대해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한 단어가 있나요? 일반 동사? 있어요. 그럼 쓰시면 된다고요. 나는 생각한다. I think. 너에 대해서니까 of you. 선생님 about 아닌가요? of하고 about을 둘 다 쓸 수 있는데요. of를 만약에 쓴다면 콕 집어서 너에 관련된 거. 너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고 about이면 너 플러스 네 주변 상황까지 포함한 너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한국말은 똑같지만 어떤 전치사를 쓰냐에 따라서 영어의 언어민적 의미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걸 모르는데요. 모르시면 전치사 강의에 정말 자세히 설명해 줬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녀는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상태네요. 상태 한 단어짜리가 있어요. 그럼 쓰시면 됩니다. 그녀는 she 사랑한다 loves 나를 me 어떻게 사랑해요? 아주 많이 so much. 세 번째, 내 친구는 미국에 산다. 산다라는 동사를 쓰고 싶은데 상태예요. 한 단어짜리 일반 동사가 있나요? 있어요. 그럼 쓰시면 됩니다. 내 친구는 my friend 산다 lives 주어가 3인칭 단수 동사가 일반 동사 현재형이면 s 붙이죠. in America. 자 이번에 상태가 아니라 동작일 때 어떻게 하죠? 동작일 때는 되게 간단합니다. 동작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 단어 외우시면 갖다 쓰시면 됩니다. 뛰다, run, 가다, go, 마시다, drink. 그 단어 그냥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집에서 맥주를 자주 마신다. 그러면 나는 마신다는 drink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동작. 그러면 그거 쓰시면 됩니다. 나는 I 자주 마신다. often drink. 뭐를? 맥주를 beer. 어디서? 집에서 at home. 선생님 이거 보면 이게 지금 마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죠. 영어에서 현재 시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집에서 자주 마신다고요. 어제도 마셨고 오늘도 마셨고 내일도 마실 거라는.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이게 그 순간에 어떤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내고 싶으시면 I'm drinking이라고 be 플러스 형용사 상태, 진행형 상태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소년은 중학교에 다닌다. 중학교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건가요? 아니죠. 평상시 다닌다고요. 그럴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데 그때도 뭐죠? 다닌다는 동작 The girl goes to middle school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제에 대해서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현재 시제. 현재 시제도 마찬가지로 시제에 신경 쓰시면서 뭘 신경 쓰셔야 되죠? 상태나 동작을 신경 쓰셔야 되죠? 상태를 신경 써야 되는데 이때도 뭐냐? 비동사를 이용한 상태를 신경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죠? 우리나라 말로 이다, 하다, 있다란 말이 나오면 뭐죠? 이 상태를 나타내는 영어에 해당되는 말이 am, are, is죠. 이런 한국말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더 잘 사용됩니다. 자, 나는 소년이다. 이다니까, 선생님이 am, are, is 사용을 했는데 주어가 나니까 현재고 am이겠구나. I am a boy. 그녀는 행복하다. 하다? 하다는 동작 동사가 있는데 두라고? 아닙니다. 이게 하다가 아니라 행복한 플러스 이다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하다처럼 보이지만 행복한 플러스 이다가 합쳐져서 하다지 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다는 시제 현재니까 am, are, is인데 주어가 she, 3진 단수니까 is가 되겠구나 라고 계획해서 she is 행복한 상태 happy 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내 친구들은 방에 있다. 있다도 비동사 사용하라고 했죠? 내 친구가 my friends 있다인데 현재고 주어가 3진 복수니까 are 방에 in the room 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아주 비싼 자동차가 저기에 있다. 그럼 이걸 a very expensive car is 이렇게 하실 것 같죠? 근데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있다가 이번에는 비동사 사용하는 게 아니라 there is, there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there is 있다. 뭐가 있죠? 아주 비싼 자동차가 a very expensive car 어디 있죠? 저기에 over there 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한국말 똑같은데 왜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같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애 있죠. 내 친구가 있다든지 철수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특별한 대상이 있다고 할 때는 그냥 주어 비동사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 있다는 뭐죠? 뭐 특별한 게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비싼 자동차 한 대가 저기 있는 건가요? 나랑 관련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사물이 있어요. 그럴 때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there is, there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번에 일반 정사를 사용한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데 앞에 건 비동사로 해결됐다면 이번엔 뭐죠? 뭐뭐 하고 있다. 비동사로만 사용할 수 없죠. 일반 동사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한 단어짜리 일반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바뀐 그 일반 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고 있다는 비동사인 am, is 플러스 ing 쓰시면 되는 거죠. 그는 축구를 하고 있다. 상태네요. 상태인데 하고 있는 플러스 이다니까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로 상태겠구나. 그래서 he 하고 있다, is 하고 있는 힘은 ing, playing 축구를 soccer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뭐죠? 시제가 현재니까 am, is 중에 그 다음에 되어진 플러스 이다니까 이다 해당되는 비동사 플러스 되어진에 해당되는 일반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 즉 형용사류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만들어진 플러스 이다 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be 플러스 과거분사 형을 써야겠구나. 내가 계획을 잡으시고 그 의자는 the chair 이다, is, 만들어진 상태, made, 나무로, 뭐뭐로 할 때 이 로에 해당되는 재료를 나타내는 전치사 of wood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반 동사, 동작. 이번에는 앞에 거는 하고 있다, 되어진다 라고 뭔가 일반 동사 변형해서 하는 상태였다면 이번에는 뭐죠? 그냥 동작이에요. 동작일 땐 그냥 갖다 쓰시면 된다고 그랬죠? 1대1로. 그래서 뭐뭐 하다란 말이 있을 때 첫 번째 1, 2인칭 단수, 뭐 I나 you, 3인칭 복수, they 이런 게 주어일 때는 뭐죠? 한국말로 하다고 그냥 그 동사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요일마다 축구를 한다. I 한다, play 축구를 soccer 일요일마다 every Sunday.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문법, 영어만 있는 문법,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한국말 똑같이 하다 동사에다 s나 es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그녀는 농구를 한다. She plays basketball. 두 번째, 과거일 때는 또 상태일 때 과거는 뜻이 달라지죠. 조금 이다가 아니라 이었다, 하다가 아니라 했다, 있다가 아니라 있었다. 세 가지가 아니라 was, were로 통일이 되죠. 왜냐하면 am하고 is가 was로 가고 are가 were로 가니까요. 그래서 그는 작년에 고등학생이었다. 이었다 상태 비동사 사용하면 되겠네. He was, 이었다, was. A high school student. 난 어제 슬펐다. 슬펐다 상태고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로 상태구나. 그러면 슬픈 상태 플러스 이었다니까 I, 이었다, was, sad. 어제 yesterday. 3번 그들은 대구에 있었다. 그들은 내가 아는 특별한 애들이에요. 그건 뭐겠죠? 그냥 쓰시면 돼요. They were in 대구. 네 번째, 대구에 어제 홍수가 났었다. 특별한 홍수가 아니라 그냥 홍수가 난 거예요. 뭘 쓴다고 했죠? there is, there라 쓰는데 홍수를 나타내는데 삼진 단수니까 there 시제 과거, there was 홍수가 a flood 어디에? 대구가 in 대구 어제 yesterday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동사 상태일 때 과거일 때는 뭐가 있을까요? 뭐뭐 하고 있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과거 비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에 ing 붙은 현재 분사 형용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수용을 하고 있었다. 하고 있는 상태 플러스 이었다니까 과거 비동사 쓰고 뭐뭐 하고 있느냐 ing형 형용사를 써야겠구나 계획을 하시고 그녀는 she 이었다 was 수영하고 있는 상태 swimming 어디서? in the pool 수영장에서. 두 번째 되어졌다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때도 뭐죠? 되어진 상태 플러스 이었다니까 was나 were 이었다 뭐뭐 되어진 VPP 일반 동사를 과거분사 형용사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the school 이었다 3인칭 단수 과거 was 지어진 상태 built 언제 40년 전에 40 years ago. 세 번째 일반 동사 동작인데 그냥 했다라예요. 하고 있다가 아니고 되어졌다는 게 했다다. 그러면 한 단어 1대1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 거와 다르게 앞에 현재 시제일 때는 s를 붙이냐 안 붙이냐를 신경 쓰신다면 이번에는 과거일 때 규칙 과거 있습니다. 규칙 과거일 때는 일반 동사 끝이 이로 끝날 때는 d만 붙이고 이로 끝나지 않으면 ed를 붙여서 뭐 played, visited 이런 식으로 바꾸고 물론 끝이 자음으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ed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한 방법인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련 책을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그는 마이크네 집에 방문했다. 즉 방문했다. 한 단어 동사 visit가 있는데 그거의 과거형이고 규칙 과거니까 visited를 사용했구나 라고 하셔서 he visited 마이크네 집, 마이크's house. 선생님 근데 그 동사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어떻게 알죠? 그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또 외우죠? 간단합니다. 불규칙이 많을까요? 규칙이 많을까요? 규칙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불규칙을 외우시고 아직 안 외운 동사가 있으면 그걸 규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훨씬 쉽게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럼 불규칙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해놨는데 얘네들이 불규칙 속에서 규칙이 있어서 이 규칙이 또 뭐냐 AA형, ABA형, ABB형, ABC형을 찾아줬습니다. 외울 때 편하시라고. 그래서 AA형이라는 거는 현재형에 가까운 원형과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을 이렇게 한꺼번에 외울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게 AAA니까 원형과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두 개는 공짜로 알게 되고, 이번에는 앞에 현재형과 과거분사형은 똑같은데 과거형이 다른 신기한 형태 ABA형. 이번에는 많은 형태인데요. 앞에 현재형은 다른데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같은 형태 ABB형. 그 다음에 가장 짜증나는 원형과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다 다르니까 다 외우시면 되는 이 세 가지 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영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고 나서 외우고 있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과거형이나 과거분사형인데, 이걸 안 외워놓고 있으시면요, 내가 하고 싶어도 그걸 안 외우는 상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외워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착각하실 수 있는 게, 옛날 때부터 항상 이렇게 외우라고 하니까 얘도 무슨 동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얘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분사 형용사입니다. 왜 여기다 썼느냐? 과거분사는 뜻이 뭐냐면 과거형 시제를 분사, 나눌 뿐, 깎아서 만든 거다. 그래서 얘가 얘랑 되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놔둬서 한꺼번에 편의상 외우기 좋으니까 외운 거지, 얘가 절대로 동사가 아니라 얘는 효용사형인 것입니다. 그는 친구를 여기 데려왔다. 데려왔다. 동작이고 한 단어짜리인데 데려왔다는데 불규칙하고 여기에 해당되니까 얘 써야겠구나 라고 외우셨으면 He brought his friend here 라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첫 번째, 일 것이다, 할 것이다. 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난 내년에 17살일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17살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 예측이죠. 왜냐하면 지금 16이니까요. 그럴 때도 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다 플러스 일 것이다니까 I 일 것이다 will 이다 be. 몇 살이죠? 17 years old. 내년에 next year. 나는 이것을 살 것이다. 의지가 담긴 미래죠. 그럼 사다 플러스 일 것이다니까 I 일 것이다 will 사다 동사 쓰시면 by 이것을 this one. 예정이다. 나 내일 누구 만날 예정이다. 즉 앞에 방금 말한 거 일 것이다. 이런 것은 의지나 불확실한 예측 미래라면 이번엔 거의 확실한 예측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계획된 미래니까요. 계획된 미래, 앞에 거에 비해 확실한 예측 미래를 말하고 싶을 때는 be going to라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일 것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그녀는 내일 뉴욕으로 이사 갈 예정이다. 이사 가다 플러스 예정이다 합쳐져 있죠. 그래서 그녀는 예정이다라는 조동사 be going to. 이게 가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거 합쳐져서 하나의 뜻입니다. be going to, 세 단어짜리 조동사, 구조동사. 예정이다, 이사갈 예정이다, move, 어디로 가죠? to New York. 언제요? tomorrow,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끼었어요. 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뭔가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예측을 할 때는 뭐뭐일 것 같다. may나 can 쓰지 않고 바로 be going to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is going to 일 것 같다, 비가 올 것 같다, rain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할 것이다, 일 것이다 할 때 am, is 플러스 ing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진행형 형태로 뭐할 예정인 미래를 나타낼 때 be going to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be 플러스 ing를 써서 가까운 계획된 미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오후 2시에 야구를 할 것이다. 이거는 추측이 아니잖아요. 내일 오후에 야구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그때 그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즉 계획된 미래를 나타낼 때 will은 잘 쓰지 않고 be going to도 쓰긴 하는데 더 편하게 이런 현재 진행형 be 플러스 ing를 원어민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I'm playing 하고 있을 것이다. 뭐를? baseball. 언제요? at 2 p.m.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4번 뭐뭐 할 것이다, 일 것이다. 이것도 계획된 미래를 나타낼 때 현재 진행이 아니라 미래에 뭔가 계획된 미래를 나타낼 때 미래 진행형을 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be 플러스 ing 거기다 will을 붙여서 형태는 will be ing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미래, 예측된 미래일 때는 이런 형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그를 내일 만날 것이다. 이게 그냥 만나는 추측이 아니라 만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된 미래를 나타낼 때 미래에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진행되고 있을 거다. 미래 진행형, 미래를 나타낸다. 어떤 미래? 계획된 미래. 그래서 만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마이크 만날 것이다. will be ing니까 will be meeting. 누구를? 그를, him, 내일, tomorrow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중요한 강의인 조사법 심화 서술어 요소인 조동사, 의미, 시제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 아내 싫어하는 사람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이 사이트를 알려주셔서 같이 공부하신 다음에 뭐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모여서 같이 이 방식으로 연습하시게 되면 훨씬 영어 회화 실력이 크게 향상되실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